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지학 이슈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슈맨. 네, 반갑습니다. 아유, 매일 보는데도 항상 즐거운 얼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사님도 이렇게 하세요. 아유, 네네. 항상 에너지 넘치는. 네. 예, 이번 주도 지금 지갑이 두툼해지는 이런 훌륭한 장인데, 네, 예, 좀 그렇습니다. 좋은 또 이슈들이 올라왔습니다. 아, 처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네, 이건 좀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그런 사실이라서 가져봤습니다. 비트코인 1억을 돌파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바로 저번 주에 1억을 갈지 말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니까는 그게 이제 무조건 이제 터치는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좀 터치한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네. 바라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판단하는 게 좀 더 크겠죠. 그리고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1억 딱 그 1억 그 시점에서 엄청 좀 매수세와 매도세가 엄청 막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접전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한 방에 확 그냥 뚫어버렸죠. 아무래도 이제 1억대 뭐 분명히 이제 상징적으로 걸어놨던 매도세들이 있었을 건데 예, 그 부분을 낼름 잡아놓고 그냥 싹 올라갔죠. 네, 그냥 거의 거칠 것도 없이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래서 좀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을 좀 가져왔어요. 일단은 트럼프 같은 지금 경우에는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또 다른 형태의 통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대선 그 시즌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내에서도 그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재미와 수익을 위해서 좀 비트코인 관련해서 활동도 하고 때때로는 이게 지불 수단으로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서 지금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ETF 총 자산이 16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레리 핑크죠? 그 블랙록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또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또 이제,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좀, 비트코인을 좀 입을 잘 턴다고 해야 되나요? 좀, 칭찬을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듯한. 레리 핑크 입장에서는 이제 돌아올수면 강을 건넜죠. 그렇죠. 네네. 요 강 너머로 다시 돌아갈 듯한 멘트를 치면은. 그렇죠. 그렇죠. 날라가죠, 이제.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어떤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세나 지금 걸 봤을 때 지금 뭐 한 달 좀 지났지만은 뭐 기록이든 아무튼 뭐 실적이든 간에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퍼포먼스를. 네. 이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확장세보다 더 빠른 확장세를 보이면서 금 ETF 때보다는 더 빠른 속도의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괜히 진짜 ETF를 작년부터 그렇게 외친 게 아닌가라는 이게 좀 실감을 요새 하고 있어요. 사실상 뭐 이걸 상품을 내기 위한 법적인 준비는 다 꺼내놓은 상태에서 뭐 진행이 됐고 뭐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을 해놓은 상태였고 이제 그 외에 또 연금 운영하는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약관을 수정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기 자금들이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세를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알트들의 그러면 상승 시즌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전의 상승장과는 조금 다른 다르죠. 패턴 보이고 있어요. 네네. 이전에는 비트코인에 자금이 진입이 되고 나면 사실은 이제 이더로 이전이 되고 이더에서 다시 알트로 이렇게 빠르게 전환되는 요 순환매의 진입이 좀 빠르게 되었다면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의 진입 자금은 사실은 비트코인이라는 거에만 초점이 맺혀져 있는 이제 자금이죠.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실제로 지금 이전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돈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여기서 나온 수익률을 이제 매도를 하면은 다른 이제 알트로의 매수세로 이렇게 진입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들어온 돈이
다른 알트로 들어갈 수 없는 돈인 거예요. 그런 좀 특징이 있죠. ETF로 상품이 진입이 된 거니까. 네네. 그러면 이 자금들은 가면은 별도의 이더로 들어오는 자금, 현재 이더로 들어오는 자금들은 네. 뭐 기관의 자금이든 개인의 자금이들이 요 이더에서 수익률이 나오는 부분들을 또 더불어서 알트로 순환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전과는 다른 이제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더에서의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은 또 다른 또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들이 전개될 개연성을 열어두고 봐야 될 듯해요. 네. 이전에는 이전하고는 좀 다르죠. 완전히 네. 다른 부분들이 명확하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나타나고 자금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네. 좀 이제 알트들에 대한 ETF 네. 이쪽의 상품들이 좀 더 나와 있으면 이제 뭐 비트 현물 ETF에 뭐 매도가 되면은 네. 다르게 이동하는 형태의 이제 전개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분산 투자 뭐 이렇게 그렇죠. 네네. 지금은 비트로만 딱 고정되어 있는 상품이니까. 상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지금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뉴스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네네. 이게 지금 이더리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더리움 관련 소식입니다. 일단은 지금 제목에는 지금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지금 제목을 써놨지만은 네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일단은 오늘 10시 50 한국 시간으로 10시 55분경에 댕쿤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슈 점검에서도 다뤘듯이 이제 좀 상당히 좀 꽤 규모가 큰 하드포크 업데이트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이후로도 또 이제 이더와 이더 관련된 어떤 다른 프로젝트들이 또 가격을 어떻게 좀 보여줄지 이 부분도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것보다 지금 이더리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더리움 현무 ETF도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뭐 이번 달에도 이제 좀 연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최종 그 파이널 데드라인이 5월인데 이게 지금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올 초에는 한 60에서 7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게 지금 35% 정도까지 그게 예상치가 낮아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정의가 좀 애매한 경우라고 합니다. SEC에서도 정확한 어떤 그런 선물 ETF는 나와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입장을 지금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경우지만은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에 대해서 그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 엄청나게 지금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이거 왜 받아줬냐.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승인이 무산되면 좀 안 좋은 소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연기가 네네. 좀 더 진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이게 하시는 거예요? 비관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네. 근데 이제 저희들의 특징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대외적인 부분에서 이런 정책적인 요소를 저희들이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뭐 기사로 그러면- 접하는 것밖에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잣대라는 게 있잖아요. 기술적 분석의 네, 잣대라는 그렇죠. 관점을 보면 이더가 이번에 비트코인이 지금 가고 있는 우리 시향에서도 얘기하듯이 네네. 그 자리를 확보를 하면요. 네. 예. 사실상 이제 연기가 더욱 무럭무럭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 조정의 폭이 나오겠죠. 네. 예, 그 조정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같은 구간에 확보를 하고 조정이 나오면은 네네. 예, 그러면 예, 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차트에서의 관점으로 본다면 네. 승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래. 차트의 기술적으로는 이번에 가는 고점이 형성이 되는 구간에 따라서 네네. 이후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다고 보거든요. 예, 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오는 이제 비관론, 네. 이더의 비관론이라는 관점을 보면 차트적으로는 사실 그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차트가 훨씬 더 좋거든요. 아, 네네. 예, 그게 21년도 조정 구간에서부터 저희 22년도 계속 그 얘기를 계속 드렸으니까 네. 예, 이번에 이제 5월 저 부분들이 사실은 그 부분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큰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관점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일단 걱정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네. 사실상 이게 승인이 되냐 안 되냐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사님께서는 어떤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 관점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고 네. 이게 정책적인 요소에서만 봐도 이미 선물 ETF가 나왔거든요. 네네. 지금 이더와 관련된 비관론에 나오는 내용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전에 네. 똑같은 잣대로 비트코인한테도 똑같이 얘기가 그렇죠. 됐던 내용이에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이 선물이 이미 나와 개설이 있는- 되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이 사기, 뭐 투자자들에 대한 리스크 뭐 네. 이런 거에 대한 이미 고개는 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때 이미 판단이 되었던 상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이제 비관론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의 소식은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죠. 해도 예, 예. 지금 상관없을 또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는 네, 예, 네. 이더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오스 얘기예요. 네네. 그 이오스 재단의 CEO죠. 이오스 네트워크의 그 리브라 로즈가 이제 그 그러니까 수박 그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트위터에다가 이제 그 불타게 놔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레디펀 뭐 네, 그죠? 네, 아, 레디번으로 좋아. 이렇게 했는데 그 여파인지는 몰라도 여파겠죠. 뭐 그 소각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로 이오스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불타오르네. 네, 네, 네. 예. 이오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뭐 투자자 얘기를 듣자면 뭐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이게 너무 지금 무겁고 안 가는 상태고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가격대를 유지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같은 경우는 그저께였나요? 그 이더리움 아니 이오스 오늘 알트로. 예, 오늘 알트로도 좀 다뤄주신 적이 있는데 네네. 네. 이오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네. 원래 사실 작년 말쯤에 이오스와 그 블록원하고 네네. 지금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하고의 네. 그 관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사님도 블로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도 하셨고, 예. 저도 이슈 점검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예, 예. 예, 돈은 블록원이 가지고 그렇죠. 예. 소유권은 이더리움 이오스 네트워크, 네, 이오스 네트워크 네트워크 재단이 가지고 있죠. 있고 예. 그래서 이 둘의 레이어 1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놓기가 힘들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둘의 합종 연행이라고 할 수 있고 서로 이제 손을 잡는 움직임들 결국 네. 돈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가 나온 거는 사실 없어요. 아마도 이게 극적으로 좀, 손을 잡는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 또 엄청나게 출렁할 것 같긴 해요. 예. 예, 이제 여기도 저희들이 보는 부분에서는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대외적인 부분은 사실 뉴스에 의존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부분이 네네.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시장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준이 차트의 기준이다 기술적인 보니까 분석이죠. 네. 지금 이오스의 차트의 움직임은 사실 21년도, 17년, 18년도 이후에 네네. 낙폭이 굉장히 컸고 구간을 제대로 못 맞췄고 네네. 실제 차트의 패턴으로만 얘기하면 오히려 하락세기에 가까운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네네. 추가 하락이 깊게 나왔던 네네. 부분이라서 여기서 급등이 나올 만한 아직은 모멘텀이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보통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이벤트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 네네. 예. 뭐 그걸 가지고 딱 그것 때문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게 확보해야 되는 구간이 네. 생각보다 이오스가 높아요. 음. 예.
다음 상승을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구간의 갈 길이 좀 멀다 이 갈 말씀이신 길이 거죠? 좀 멀어요. 네.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알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24년 전체를 아우르는 걸로 봐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걷고 있는데 현재의 움직임은 그 관점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네. 중요한 움직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또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차트적인 얘기는 또 오늘 RT에서 자세하게 좀 다뤄주셨으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것은 워낙에 이 뒷담화 까는 부분은 뽀삐라고 하고 이오스만 움직이면 뭐 조정이다라고 하고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인 투자자분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물려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오스가 워낙 유명했던 놈이라서. 작년에 오늘 알트로 이오스 다루고 하면 그렇게 비아냥 그린 내용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리고 이오스 오르면 근데 잘 보시면 그 영상들이 사실 1,000원 이하에서부터 나갔던 내용들이거든요. 네네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이오스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라고 했던 게 사실 1,000원 이하에서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 어느새 1,600원, 네. 2,000원을 이제 곧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남들의 시선에서 부정적인 구간에서 움직임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솔라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솔라나도 네. 저점에서 5만 비아냥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차트적으로 FTX 얘기도 어쩔 수가 없었죠. 16배 나갔어요. 그렇죠. 실제로. 네. 그거 가는데 2주밖에 안 걸렸던 거야. 거의 한 달 안에 다 가버린 거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거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런 막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막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니까 모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비아냥되면서 배제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이 돈의 움직임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칠 수는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는 드립니다. 네. 뭐 제가 정리를 하자면 못하게 놔둬야 되죠. 네,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성적이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도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좀 상징적으로 좀 굉장히 좀 좋은 날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라고 하는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중요한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게 맞고 이 구간대에서의 움직임이 다음 구간의 움직임을 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거라는 부분들은 이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24년도 하반기, 25년도 움직임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은 엄청 높다. 이 부분들은 명약 관화한 것 같아요. 네, 꾸준히 이사님께서도 오전 오후에 이렇게 장을 체크해 주시니까요. 네,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 좋습니다. 오늘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이 시장 전체 분위기가 지금 뭐 여러 지표, 글로벌 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이 흐름들이 끊어지진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불씨가 여전히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상태고, 요 과정에서 비트코인 좀 상징적인 신고점 갱신 움직임이 나오고, 지금 이더리움에서도 신고점 갱신이 나오는지를 보고 있는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또 이후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와의 연관성도 조금 고려하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타오르고 있는 그동안에 아주 약세의 움직임을 보였던 이오스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부분들의 지금 시장 전체의 변화 가능성, 지금 추세가 바뀌어가는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바뀌어가는 이 가능성의 타이밍을 잘 체크하시면서 좋은 투자를 만들어가는 시간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 오늘도 역시 짱! 감사합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움직임도 좀 더 좋은 상황에서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슈 또 새로 나온 이슈들 이슈맨이 잘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